1980년 세계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힌 한국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셜 원으로 불리는 명장 무리뉴 감독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역 시절 무려 31인치의 허벅지로 분데스리가를 부시고 다녔던 그의 이름은 차범근. 은퇴 후 30여 년이 지난 독일에서 역대 최고의 공격수로 아직까지도 이름이 거론되는 차범의 전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범근은 1953년 경기도 화성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추장에 보리밥을 비벼 먹으며 비빔밥에 참기름 넣어 먹는 것조차 사치로 느낄 정도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학교가 끝나면 농부의 아들로 소의 여물을 주거나 논밭 일을 도와주는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이었고,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시골 소녀는 한국 축구 역사에 영원히 회부될 역대 최고의 선수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차범근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과 타고난 신체 능력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빠른데다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어느 날은 핸드볼 선수로 뛰다가 다른 날은 축구 경기를 뛰었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동네에선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죠. 이 운동 천재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아버지. 농부인 그는 겨울에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으로 스케이트를 사 마을 저수지로 차범근을 데려가 계속 저수지를 돌게 하며 하체 운동을 시켰고, 낮에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주로 운동을 해야 했죠. 차범근은 후일 아버지에게 배운 새벽 운동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차범에게 불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차범근은 축구부가 있던 영도 중학교로 진학했지만, 안타깝게도 유니폼을 입기도 전 축구부가 해체되었고, 그 바람에 팔자에도 없는 필드하키 선수가 돼버린 거죠. 축구공을 만질 수 없던 차범근은 좌절했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집에 전학 이야기를 꺼냈지만 적잖게 돈이 들어 농부였던 아버지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당시 경신중학교 축구부 코치가 차범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최고 명문이었던 축구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아들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근성을 확인한 아버지는 삶의 터전인 땅을 팔아 차범근의 전학을 도왔죠. 그렇게 경신중학교로 전학에 성공한 차범근은 열심히 축구를 했고 기량을 키웠지만, 목표로 했던 같은 경신학원 경신고교 진학 대상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그렇게 차범근은 목표한 고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차범근의 재능과 천재성을 알고 있던 경신고 교장이 노발대발하며 난리쳤고, 진학 시험 치는 날 감독과 선배들이 들이닥쳐 경신고로 다시 차범근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차범근은 경신고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꿈에 그리던 고교 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똥군기로 유명했던 운동부 선배들은 유독 주목받던 차범근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고, 차범근은 선배들의 사나운 눈초리와 구타가 두려워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서울 친구 집에 숨어있던 차범근은, 친구는 학교에 가고 혼자 집에 있으니 심심했고 친구 어머니 눈치도 보였죠. 그리고 농사짓는 땅을 팔아 좋아하던 축구를 위해 전학까지 시켜줬던 부모님에게 미안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고, 당시 경신고 감독은 축구부 선배들에게 다시 한번 차범근에게 손대면 혼내주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으며 실드 쳐줬습니다. 만에 하나 이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가출 청소년으로 한국 축구의 레전드가 한 명 사라졌을지도. 그렇게 17세의 차범근은 마음을 다잡고 축구를 하기 시작했고, 고 2학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 고 3학년 때 A 대표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2년 태국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섭씨 3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지친 선배들은 벙근아을 외쳤고, 차범근은 선배들의 외침에 죽어라 뛰었지만 0대0 승부가 되었고, 결국 PK로 승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차범근이 힘껏 볼을 때리는 순간 공교롭게도 발을 헛디뎠고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죠. 천하의 차범근이 태극마크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르며, 이 사건 이후 차범근은 PK를 자신 없어해 나서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청소년 대표까지 했던 지리는 천재성을 가진 차범근을 알아본 많은 대학 관계자들은 이 천재 소년을 원했고, 곧바로 교장은 연세대학교를, 축구부 감독은 모교인 경희대학교로 차범근을 빼내달라는 압력을 받았고, 교장과 감독의 대립 속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차범근은 고향에서 동네 1년 선배이자 고려대 축구부 1학년이었던 황제만의 권유에 마음을 돌려 고려대행을 결정짓게 되었죠. 이런 결정에 고려대는 이게 웬 떡이냐 같은 반응이었고, 결국 고려대 축구부 및 수뇌부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입학을 확정지었고, 연세대와 경희대 축구부 관계자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재 소녀는 점점 야수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 당시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국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게 되죠. 이때 엄청난 스탯을 찍게 되는데, 국대 데뷔 때인 72년부터 78년까지 무려 118경기 55골을 넣었으며 24세 139일로 세계 최연소 센츄리 클럽 가입자가 되었죠.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컵 대회들을 개최했고, 종종 해외 클럽을 초청해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차범근은 박스컵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분데스리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 아시아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한창 차범근이 활약했던 시절의 전설 중 하나는 1976년 박스컵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7분여 남기고 1대4로 뒤진 상황에 차범근 혼자 3골을 몰아치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드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했다죠.
그러나 방송국도 그 경기 테이프가 없다고 했고 1950년에서 80년대 중반 이전의 국대 축구는 테이프와 필름이 비싸 재활용했던 것이 당연시되던 시기여서 차범근의 육체적 전성기인 20대 초반의 활약상은 직접 본 사람 외엔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죠. 아시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차범근은 어느 날 우연히 TV에 나온 푸른 잔디 위에서 경기를 뛰는 프란츠 베켄바워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경기를 끝마치고 멀끔한 베켄바워의 모습을 동경의 대상으로 서독 진출을 꿈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었죠. 1978년 SV 다름슈타트 98과 계약하며 분데스리가에 입성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악몽 같은 일이 발생하죠. 다름슈타트에서 한 경기를 출전한 상태에서 벼랑간 차범근의 병역 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 70년대에 차범근이 입대할 당시 공군의 복무 기간은 35개월이었고 제13대 공군 참모총장이 공군 측 팀 전력 강화를 위해 차범근을 육군 복무 기간과 같은 30개월이 되면 의가사 전역을 시켜주겠다는 조건 플러스 대졸자는 교령 과목 이수로 인한 3개월 단축 혜택으로 공군에서 약속한 군 복무 기간은 27개월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차범근은 공군 축구단으로 입대했죠. 하지만 벼랑간 차범근의 병역 기간에 5개월 면제라는 특별 혜택을 준 것이 문제가 되었고 면제를 제안했던 공군 측 인물은 사망한 뒤라 차범근은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국방부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도 다른 건 몰라도 병역 문제만큼은 특별 대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나중에 차범근은 거짓말과 불공정함에 어이가 없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공군 대령이 다가와 인터뷰를 못하도록 긴막음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차범근은 귀국한 뒤 재입대했고 나머지 5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워 1979년 5월 만기 전역을 하고 나서야 다시 서독으로 향했고 다행히 프랑크푸르트와 계약에 성공하며 분데스리가에 재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범근의 독일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한국에선 입단 테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시절이라 국가대표가 입단 테스트를 보는 게 말이 되냐며 차범근은 자존심도 없고 국가를 망신시킨다는 이야기부터 광부나 간호사 파견처럼 외화를 벌러 떠나는 것과 동일시에 돈 벌기 위해 국가를 등지고 독일로 떠난다느냐 하는 기사가 많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조차 아시안게임에 나가야 한다며 서독 진출을 반대했죠. 축협은 한 나라의 이름이 걸린 빅게임의 중요 포지션을 외국에서 뛰다 온 선수에게 바로 맡길 수 없다. 어느 정도 팀플레이의 연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입단 테스트를 받더라도 아시안게임 끝나면 가서 받고 만약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에 1년마다 방학 및 친선 경기를 치르는 조항을 삽입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1979년 6월 독일로 떠난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 팀 관계자들 앞에서 테스트를 받았고 프랑크푸르트 관계자는 아시아 이방인인 이천재와 계약을 맺게 되죠. 이는 구단 역사상 역대 10번째 외국인 선수이자 최초의 비유럽 및 동양인 선수 영입으로 프랑크푸르트는 이 영입으로 구단 역사상 최초의 UEFA컵 우승이라는 전설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재능으로 분데스리가에 입성한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의 비밀병기로 시즌이 되자마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9차례의 친선 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예열을 마친 26살의 차범근은 데뷔 시즌 12골을 쏟아 넣으며 팀 내 득점 1위, 포지션 통틀어 외국인 전체 1위인 랑리스테 월드클래스 등급과 시즌 평점 공격수 부문 3위, 구단 최초 UEFA 우승까지 이뤄냈을 뿐 아니라 라운드 베스트 11에 8회까지 선정되었죠. 차범근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4시즌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평점 2점대를 유지했고 주간 MVP 5회, 주간 베스트 11에 19회 선정되었고 모든 시즌 랑리스테 등급을 받게 되죠. 프랑크푸르트 시절 차범근은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했는데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좌우 중앙 할 것 없이 미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녔고 단순히 중앙에 머물러 득점을 노리는 전통적 공격수보단 기동성을 이용한 활동 범위가 넓은 공격으로 전술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센터 포워드임에도 빠른 주력을 이용해 돌파하거나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 공격의 흐름을 통제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차범근의 플레이 스타일은 80년대 분데스리가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훌륭한 체력으로 당시로서는 드물게 수비 가담까지 적극 참여했던 만큼 경기장에서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돋보이는 존재감을 과시했죠. 79-83 시즌 동안 상위 5위권 팀들을 상대로 55경기 23골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피지컬과 강력한 슈팅 및 헤더 능력까지 겸비해 강팀 약팀 할 것 없이 균일한 득점력까지 선보이며 이 아시아의 야수는 무쌍을 찍었고 당대 발롱도르 워너들과 꾸준히 비견되는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때 선수 시절을 넘어 평생을 불리게 될 차범이란 애칭 역시 프랑크푸르트 선수 시절 지어졌죠. 독일어로 대포나 둔탁한 타격음을 나타내는 붐에서 착안된 호칭에 걸맞게 파워풀한 골을 많이 넣었던 차범근의 대단한 점은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동양인 선수가 적응기와 기복 없이 활약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시즌마다 모든 출전 경기를 선발로 뛰었다는 점으로 경기 대다수를 풀타임 소화했다고 하죠. 이런 출중한 활약은 몸값으로 이어져 1년에 42만 마르크 당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1980년 벤츠 S클래스 450SE를 타고 다녔고 차범근이 훈련장에 차를 타고 올 때마다 동료 선수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분데스리가에는 큰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고 차범근의 프랑크푸르트 역시 이런 재정적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고 많은 선수들이 이적하기에 이르죠. 특히 차범근에 관심을 보였던 팀 중 AC 밀란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탈리아 생활에 필요한 집과 차는 물론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받던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세금을 구단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금적 문제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던 차범근은 가장 충족한 조건을 제시한 이탈리아로 이적을 타진했지만 결국 법적 문제와 조금 더 유럽 무대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 남기로 하며 차범근의 상황을 주시하며 기회를 엿보던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의 제안으로 이적하기에 이릅니다. 1979년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후 레버쿠젠은 4시즌 동안 10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팀이었고 구단 자체적으로 잡은 시즌 목표 순위도 10위권이었죠. 구단은 차범근의 골치 아팠던 문제를 해결해주며 축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줬고 차범은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며 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10위권이 목표였던 레버쿠젠에서 전반기에만 8골을 꽂아 넣으며 맹활약했고 레버쿠젠의 수뇌부는 부랴부랴 더 높은 목표 순위로 조정하기도 했죠. 차범근은 선수 개인으로 리그 12골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첫 시즌 10골 이상을 넣은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되었고 84-85 시즌 DFB 포칼에서 3경기 4골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2위 85-86 시즌 리그 17골을 넣으며 득점 순위 4위에 오르는 등 레버쿠젠에서 미친 활약을 펼쳤죠. 그렇게 1985년 차범은 분데스리가 200경기 출전 기록과 77골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설을 썼고 또한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본인의 역대 한 시즌 최다골인 시즌 38경기 19골을 기록하며 당시 아시아 선수 유럽 4대 리그 최다골이자 구단 역사상 한 시즌 분데스리가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30년이 지난 2016-17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 21골을 넣으며 깼고 이후 2020-21 시즌 다시 손흥민이 22골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죠. 차범근은 레버쿠젠에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기어이 6위까지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구단 역사상 청 유럽 대항전 출전권, 87-88 시즌 UEFA 컵 대회에서 구단 역사상 최초의 우승에 공헌하며 현재까지도 레버쿠젠의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차범에게도 황혼기가 찾아오게 되죠. 1986년 이미 만 33세의 나이였던 만큼 활동량은 떨어졌고 노쇠화로 인해 공격수보다 주변에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며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에이징 커브가 온 선수들은 서서히 라인업에서 제외되거나 방출되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은 황혼기에 접어든 30대 중후반의 공격수 차범근을 예우하며 라인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다른 포지션으로 끝까지 주전으로 기용했죠. 분데스리가에서 외국인 용병 자리는 조금만 부진하면 다른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치열한 경쟁이 동반되는 자리였지만 레버쿠젠은 차범근을 끝까지 믿어줬고 차범 역시 이런 믿음에 부응하며 팀의 리더로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었고 커리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 또 낯선 이방인으로 분데스리가와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급 선수 중 한 명이자 국제적 수준의 명성을 가진 선수로 살인 태클이 난무하는 낭만의 시대에서 외국인 선수 1위에 랭크되며 락리스트의 월드 클래스를 받았고 10여 년간 붙박이 주전을 꿰찼을 뿐 아니라 당대 분데스리가에서 손꼽히는 주축 공격수로 차범이 남긴 기록들은 은퇴 후에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한국 축구 후배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한일전기전을 치를 때마다 눈부시게 활약했고 차범근이 출전했던 한일전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죠. 국가대표로 136경기에 출전해 58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은 역대 A매치 최다골로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처음 혼자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이자 피지컬 괴물 차범근은 한국 축구 역사가 이어지는 한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durch den Koreaner Bum Kuncha über den